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KF-21 협력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 때문입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줄 돈은 없다며 수년째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한편으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현찰로 쇼핑하고 미국 F-15EX 도입까지 추진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던 그들이 왜 타국 무기 쇼핑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걸까요? 이 노골적인 한국 홀대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계산은 무엇인지 비난과 갈망이 뒤섞인 현지 밀떡들의 진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밀떡들이 KF-21을 바라보는 주요 시각과 상세 배경 12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유일한 5세대급 전투기 희망.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노후화된 F-16과 가동률이 바닥을 치는 러시아제 수호위를 운영하며 동남아 공군력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최첨단 F-35로 무장하고 호주가 스텔스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대항마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KF-21뿐입니다. 현지 밀떡들은 정부의 무능으로 이 사업이 엎어질 경우 인도네시아는 영원히 종이 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라매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대전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생존 티켓인 셈입니다. 정부가 돈을 안 내서 사업이 취소되면 우리는 영원히 4세대 전투기나 닫고 있어야 할 거야. 비난은 쉽지만 IFX 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첨단 기체가 또 어디 있나? 싱가포르는 F-35를 사는데 우리는 보라매라도 있어야 균형이 맞는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우리 공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보라매가 인도네시아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다면 그날이 우리 공군 최악의 날이다. 두 번째, 기술 이전에 대한 강력한 집착. 인도네시아 밀떡들이 라팔이나 F-15EX 도입 소식에도 KF-21에 결사적으로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기술 소유권입니다. 프랑스나 미국은 핵심 소스 코드는커녕 나사 하나 마음대로 못 풀게 하지만 한국은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설계 데이터와 제조 공정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에게 보라매는 자국 항공산업 PTDI를 고철 공장에서 첨단 팩토리로 변모시킬 마법의 열쇠입니다. 기술을 다 흡수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냉혹한 계산입니다. 프랑스가 라팔 소스 코드를 줄 것 같아? 오직 한국만이 우리에게 기술을 나눠준다. PTDI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이 우리 항공산업의 씨앗이 될 거다. 기술 이전 없는 무기 도입은 반쪽짜리다. 그래서 우리가 KF-21에 매달리는 거지. 우리 손으로 직접 전투기를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날을 꿈꾼다. 한국이 주는 기술을 다 흡수할 때까지는 절대 이 사업을 놓치면 안 된다. 세 번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중립 유지. 지정학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고수하는 인도네시아에게 무기 체계의 다변화는 생존 전략 그 자체입니다. 미국제는 인권 문제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목줄이 되고 러시아제는 국제 제재로 인해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서방의 표준을 따르면서도 정치적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의 KF-21은 인도네시아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전략적 방패입니다. 러시아제는 제재 때문에 못 사고 미국제는 허락 없인 쏘지도 못한다. 보라매가 정답이다. 한국 무기는 정치적 색채가 옅어서 우리 같은 중립국가에 최적이다. 미국과 러시아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강력한 기체가 필요해.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국방 주권을 지키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다. 서방 기술이면서도 우리 입맛대로 쓸 수 있다는 게 KF-21의 최대 장점이지. 네 번째, 분담금 미납에 대한 부끄러움과 변명. 한국 내에서 인도네시아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확고해진 것에 대해 현지 밀떡들은 당혹감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라 망신이다, 빨리 입금해라 라는 자성론이 거센 반면 한편으로는 한국이 핵심 기술을 다 안 주니까 우리도 돈을 안 주는 거다라며 정부의 미납을 전략적 밀당으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뻔뻔한 자존심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솔직히 한국 형님들에게 미안하다. 돈은 제때 내야 하는 게 맞는데 정부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보람의 분담금부터 입금해라. 나라 망신이다. 한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니까 우리 정부도 돈을 안 보내는 것 아니까. 돈 안 낸다고 우리를 파트너에서 뺄까봐 조마조마하다.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라 기술진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방 협력 사안은 다소 민감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비공개 세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방어적 태도. 최근 발생한 USB 유출 사건은 인도네시아 밀떡들에게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한국 내 인도네시아 퇴출론에 기름을 부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용 자료였다거나
개인의 시수라고 축소하려 애쓰면서도 내심 한국의 철저한 보안 감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공동 개발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노출하기도 합니다. 그 엔지니어가 정말 스파이라면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한 거다. 한국 언론이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까 단순한 실수였으면 좋겠다. 이 사건 때문에 기술 이전이 중단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공동 개발인데 보안이 너무 철저한 것도 문제. 우리가 도둑인가? 빨리 조사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협력 관계로 돌아가기 바란다. 6번째, 라팔 도입과의 예산 충돌 우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42대를 도입하기로 하자 현지 밀떡대 사이에서는 보람에 줄 돈을 프랑스에 다 퍼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라팔이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라면 KF-21은 집을 짓는 기술을 배우는 건축학교와 같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눈앞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미래의 기술 자립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할까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팔 사는 돈은 있고 보람에 줄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라팔은 화려하지만 우리 기술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KF-21이 승리해야 한다. 두 기체를 모두 가지면 우리 공군은 동남아 최강이 되겠지만 예산이 버티지 의문이다. 정부는 라팔 도입 때문에 보라매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라팔은 프랑스의 것, 보라매는 우리의 것이다. 7번째, 한국의 미친 개발 속도에 대한 경외감. 불가능하다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비아냥을 비웃듯 불과 몇 년 만에 초도 비행부터 양산 준비까지 끝내버린 한국의 속도에 인도네시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느릿느릿한 동남아의 행정과 대비되는 한국의 불도저식 추진력을 보며 그들은 공포에 가까운 경외감을 느낍니다. 한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결과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그들의 민 앞뒤에 숨겨진 진짜 신뢰의 근거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외계인을 고문하나 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지? 시제기가 날아오르는 영상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저게 우리 전투기가 된다니. 한국의 추진력은 세계 최고다. 파트너를 잘 고르긴 했다. 우리 PTDI도 한국 하이만큼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8번째,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참여에 대한 극도의 질투. 폴란드가 거액의 현금을 들고 KF-21 참여를 저울질하고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며 인도네시아 밀떡들은 제 밥그릇을 뺏길까봐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조 파트너인데 왜 새치기를 하느냐는 논리부터 한국이 우리를 버리고 폴란드로 갈아탈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이들에게 타국의 참여는 축하할 일이 아닌 본인들의 입지를 앗아갈 위협일 뿐입니다. 폴란드가 돈 싸들고 온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자리 뺏기겠어? 말레이시아가 FA-50을 샀으니 다음은 KF-21일 텐데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한다. 한국의 인기 모델이 될수록 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다. 빨리 분담금 내자. 다른 나라들이 탐내는 거 보니 KF-21이 정말 좋은 기체인 모양이다. 우리가 20% 지분을 가진 원년 멤버라는 사실을 한국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왔습니다. 조금 힘내주시고 어깨를 한번 돌려주세요. 9번째, IFX 명칭과 북산화에 투영된 애국심. 인도네시아형 모델인 IFX에 인도네시아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현지에서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과 해외 것이라 할지라도 동체 일부나 작은 부품이라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찍힌 기체가 출격하는 모습에 그들은 열광합니다. 이들에게 IFX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탄생한 인도네시아의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IFX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지에서 출격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우리나라 부품이 단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그건 진정한 우리 전투기. 한국 기술 기반의 인도네시아의 영혼을 담은 기체가 탄생하길 바란다. PTDI가 제작한 날개나 동체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하길 기도한다. 동남아에서 직접 전투기를 생산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될 거야. 10번째, K방산 브랜드에 무임승차하는 쾌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 세계를 휩쓰는 광경을 보며 인도네시아 밀떡들은 묘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저 대단한 한국의 1순위 파트너라는 타이틀은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과시하기 좋은 훌륭한 훈장입니다. 한국 무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수록 인도네시아 공군의 위상도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믿는 명품 편승 효과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항공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섰다. 우리도 그 줄의 맨 앞에 있다. K방산의 성공은 곧 우리 IFX의 성공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폴란드도 줄 서는 항공 무기를 우리는 공동 개발하고 있다니 대단한 일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다. 보람에도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한국의 파트너라는 사실 자체가 주변국들에게는 큰 압박이 될 거다. 11번째,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사업에 대한 분노. 정권이 바뀔 때마다 KF-21 사업을 협상용 카드로 쓰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대해 밀떡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국방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한국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결국 인도네시아의 안보 구멍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셈법 대신 오직 강력한 공군력이라는 결과물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보라매를 이용하고 정작 예산은 안 준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건 정권의 실책이지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 보라매 사업은 인도네시아 100년 대계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제발 약속한 대로 진행하자. 한국인들은 약속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한다던데. 12번째. 결국 대안은 한국뿐이라는 냉혹한 현실. 온갖 논란과 갈등, 비난이 오가도 결국 인도네시아가 도달하는 종착역은 한국 외엔 대안이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주지 않고 러시아는 제재에 막혔으며 유럽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함께 피와 땀을 흘려줄 파트너는 지구상의 한국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한국의 옷소매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한국 같은 파트너가 또 어디 있겠나? 무조건 잡아야 한다. 한국과 헤어지면 우리는 다시 무기 구걸하러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논란이 많아도 결국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핵심이 될 거다. 컨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 형님들, 우리가 좀 속썩여도 끝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에겐 당신들 뿐입니다. 결국 결말은 보라매의 인도네시아 도착일 거다. 그때 모든 논란은 사라지겠지. 겉으로는 돈이 없다며 한국과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면서도 속으로는 KF-21의 기술을 단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하는 인도네시아의 이중적인 태도. 한국 전투기 쇼핑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에만 인색한 그들의 행보는 결국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속내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더 이상 파트너십으로 가더라도 미국의 간섭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속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상당수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지위를 얻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리고 도입가를 최대한 낮추고 MRO 센터나 조립 생산 라인을 유치해 자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용도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목적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인도네시아한테 결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행보가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폴란드와 UAE도 블록2에서 개발국 지위를 얻겠다고 하는 행보를 명확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면서도 집착하는 이 기묘한 파트너십의 끝은 과연 파국일까요? 아니면 뻔뻔한 동행의 연장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충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